자,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 이야기이고 볶음밥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. 이야기를 보내주신 볶음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. 이야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이분 같은 경우는 닉네임을 수시로 바꿉니다. 네, 닉네임 지금 한 10번째 바꾼 것 같아요. 이렇게 닉네임 바꾸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. 저 볶음밥님하고 백살공주님 두 분이 번갈아 바꿉니다. 이분이 그 전에 이제 조쏘에서 일을 하셨거든요. 근데 안 좋은 경험 많이 씁니다. 예.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6개월 전에 썼던 제 조쏘 기업서를 오래간만에 써보네요. 이미 이 사연은 6개월 전에 전부 다 작성해서 더 이상 안 쓰게 될 것이라 생각했었지만 최근에 그 변태형한테 간만에 연락이 오게 되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게 되니 또 쓰게 되었습니다. 조쏘 기업에서 만난 인연이니 당연히 수다를 떨게 되면 그 조쏘 기업에 대한 근황 얘기가 나오기 마련일 것이라 그 근황에 대해서 제가 먼저 여쭤봤습니다. 그래서 그 변태형이 말한 이 조쏘 기업 공장의 근황을 들어보게 되니 첫 번째, 회사 내 전문가 및 베테랑들 싸그리 다 퇴사, 빈자리 모두 아주머니와 외국인으로 채움. 제가 다녔을 때까지만 해도 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작업자 형님분들 싹 다 퇴사했다는 뜻입니다. 뭐 말로는 다 나갔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수 인원 1명에서 3명 빼고 다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아무리 조소기업이라고 해도 일에 잘 아는 사람 1명도 남김없이 다 나가도록 두눈 뜨고 가만히 있을 기업은 없으니까요. 보나마나 생산관리자 기준에 마음에 드는 사람 몇몇 추려서 못 나가도록 가스라이팅 했었을 게 불보듯 뻔할 듯 싶습니다. 저희 같은 MZ세대인 젊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 내다버린 그 토토마니아 작은 형이랑 가시쟁이 꼰대형, 연로적 변능형 빼고는 없다고 하더군요. 두 번째, 자플래닛 평점 조작. 이건 최근에 제가 자플래닛 회원 탈퇴 전에 이 조쏘 공장 근황 찾아보다가 알게 된 겁니다. 본래는 평점 1점으로 리뷰가 3개 달려 있었는데 오래간만에 들어보니 4점에서 5점짜리 리뷰 올려서 평점 조작해 2.7점을 만들었더군요. 참나. 딱 보고 드는 생각이 갈 때까지 갔구나. 이런 데까지 찾아와서 추한 면목까지 말이죠. 하나같이 리뷰 내용을 하는 말이 작업자들이 일 제대로 못하고 이해심과 배려심이 없으니 사장이 복지를 안 해준다는 식으로 적어놨더군요. 자기네들이 작업자들한테 배울 의지도 없고 그저 사내 정치로 갑질하기 바빴으면서 말이죠. 내용 보자마자 얼마나 어이가 없었던지. 딱 읽자마자 양아치 같은 새끼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군요. 근데 딱히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차피 평점 조작해봤자 젊고 스펙 및 능력 좋고 임금면 한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상한 회사라고 생각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알아서 사직서 던지고 나가는 게 현실일 텐데 퇴사율만 높이는 짓거리만 하고 있으니 내가 그동안 이렇게 머가리가 새머리 인간들과 일했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. 세 번째, 정생산관리자의 타락, 부생산관리자처럼 비슷하게 되다. 위에 1번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이지만 정규직 전환과 직급 임명을 정생산관리자 마음대로 채용한다고 합니다. 심지어 함께 모여지기는 회식 자리에서 가시쟁이 꼰대형한테 넌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드니 반장 안 시킨다 란 얘기로 대놓고 세기를 박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. 변태형이랑 제가 생각해도 가시쟁이 꼰대형이 반장이 될 줄 알았는데 참 의외란 생각이 들지만 대신 그 토토마니아 작은 형은 주임으로 승진했다고 합니다. 근데 정규직 전환과 직급 임명을 자기 마음대로 선정할 정도면 그 외에 업무 관련된 것은 말도 못하겠죠. 네 번째, 변태형은 어떠한가? 솔직히 말하면 이 형도 한가식합니다. 말로는 갈 데가 없어서 여기라도 붙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닉네임 보면 앞에는 이 조쏘기업 이름 쓰고 뒤에는 자기 성실을 적어놨더군요. 즉 예를 들면 삼성김, LG김 이런 식으로요. 게임 아이디까지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 이름을 집어넣을 정도라면 어떻게 봐도 충신이 아니겠는지요. 그리고 이 형 또 신입 여직원 아주머니한테 또 치근덕 됐다고 합니다. 이 신입 여직원 아주머니는 제가 퇴사할 날 얼마 안 되었을 때 들어오신 분인데요.
작업 걸려고 또 어디 가서 술 한잔 마시자고 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여직원 아주머니도 흔쾌히 허락했었고 나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 여직원 아주머니가 계속 스케줄을 미루더라고 합니다. 알고 보니 이 여직원 아주머니가 어장관리쟁이라서 이 형을 가지고 놀았던 것이고 역관광 당했었다고 저한테 하소연하더군요. 그 이후로는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한답니다. 그리고 그 주임형과 같은 토토 마니아 큰형이 있는데 변태형과 또래형입니다. 이 토토 큰형도 퇴사를 했었다고 들었는데요. 그래서 퇴사를 하는 기념으로 추억 남기려고 같이 나이트클럽 가서 부킹을 했었는데 부킹한 여성분들이 다 변태형 근처로 다 붙어있길래 변태형이 토토 큰형한테 약 올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. 그것도 자기 집으로 귀가하게 만들 정도로 짜증나게 말이죠. 변태형 말로는 토토 큰형이 질투나고 심술부려서 화를 막 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토토 큰형이 막 이유 없이 인성질하고 화내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. 그 형이 제자리에서 지원와서 같이 일해보고 술자리 몇 번 가져봐서 아는 거니까요. 뭔가 킹받게 한 게 있었으니 화를 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나이트클럽 가서 화내는 거라면 저것 말고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. 5번째, 지금 와서 이런 직장 보고 느낀 점. 단정 짓기는 좀 다소 무리가 있는 생각이지만 단순 생산직이라서 이런 사람들이 꼬이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. 그렇다고 모든 단순 생산직들을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.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. 아무런 기술력도 없고 그냥 전놈들이 잡고 볼 로트만 체결하거나 시멘트나 본드 발라서 부서 붙이는 일만 반복적으로 하는 공장이고 아무리 빡대가리라도 일주일 동안 1대1 심화 교습하면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업무인지라 학력이나 스펙이 필요 없고 원래는 60세까지 종사할 수 있는 공장이었으나 이제는 그런 나이 제한까지 없이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오는 직장이다 보니 이런 꼰대 형들이나 양아치 형들밖에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변태형과 수다 떨면서 들은 회사 근황은 여기까지입니다. 연락 끝나갈 무렵에 잊혀진 줄 알았는데 기억해주고 연락 받아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. 그래서 저도 고맙다는 표시로 그 변태형에게 보답을 해드렸습니다. 자, 단, 엔딩. 여러분들은 좀 궁금한 게 있어. 저도 그렇지만 저는 퇴사한 사람 안 만납니다. 전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안 만나요. 여러분은 만납니까? 그냥 전 남이에요. 나가면. 왜냐하면 그냥 별로 좋은 느낌이 안 들어. 네.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를 나간 이유가 좋은 일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. 왜냐하면 회사 다닐 때 여러분들 물론 그 직원들하고 일하면서 서로 대화 나누고 하는 거겠지만 어차피 그만두면 딱히 접점이 있습니까?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하니까 친해진 거지 일 안 다니면 친해질 어떤 접점이 없잖아요, 사실. 조서의 특징을 좀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조서 기업들이 인건비 예민해요. 인건비. 여기 보면 회사 내 전문가 베테랑들 퇴사시켰다는 건 그런 거예요. 퇴사를 한 거죠. 시켰다기보다.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땐 그래요. 이런 전문가 베테랑들은 자기들이 이제 일머리가 있잖아요. 그럼 돈을 더 달라고 할 거예요. 네. 근데 돈 부담을 많이 느낄 겁니다. 조선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. 매출이 뻔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돈을 적게 줘야, 복지를 적게 줘야 자기들이 많이 가져가는 구조예요. 네. 어차피 일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정해주면 자기들 손해거든요. 추가 저렇게 채용하고 나서 베테랑 형님들 있었을 때 보다 불량 문제 더 심각해졌다 합니다. 즉, 불량이 산더미가 되는 속도가 더 가속화된 셈이죠. 그로 인해서 여러 협력사들에게 여기저기서 클레임 들어오거나 손절당해서 일이 없다고 하더군요. 맨날 잔업이 없다고 합니다. 참고로 이 회사 직원 수 30명 내외입니다. 원래 몇 명이었죠, 원래?
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. 감사합니다. 이게 조소기업 오너들이 바보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조소는요 그런 거예요. 에디터가 있어야 돼요 안에. 그러니까 한 빌러 같은 사람 몇 명 있고 중간에 일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 한 명 있어야 돼. 왜냐하면 그 사람들 역할이 뭐냐 분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예, 조소가 분량이 난 비전이 없어요 확실하게. 조소는 또 분량이 잘 나. 왜 분량이 잘 나냐면 조소에서 굴리는 기계들이 다 멀쩡한 게 없어요. 멀쩡한 기계를 살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연식이 지났다가 성능이 안 좋은 것들을 그걸 고쳐 씁니다. 왜냐 공장에 새 기계 들이는 게 돈 많이 들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CNC 같은 거 새 거 들이면 억 단위까지 깨진단 말이에요. 그 새 기계를 들인다고 해서 물량이 무조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왜 거의 뭐 버릭 직전 같은 거 있잖아요. 기계 상태 안 좋은 것들을 자꾸 고쳐가면 써요. 그래서 불량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. 그러면 이 기계를 컨트롤 잘하고 이제 기계 구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불량을 그나마 한 10개 나올 걸 한 3, 4개를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조선은 거기다가 이제 나오는 것도 적잖아요. 생산할 수 있는 양도 적은데 거기에 불량까지 비용까지 나와라 버리면 거래처 끊깁니다 이게. 뭐 중간에 한두 개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. 불량 나오는 거. 근데 막 10개 작업하는데 10개 중에 4개가 불량이다. 이러면 그냥 다 보내는 거야 그냥. 이 회사 거 물건 안 씁니다. 알아서 하십시오. 끊기는 거야. 품질까지 안 좋으면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. 회사 미래가 어두운 겁니다. 그리고 내가 봤을 땐 퇴사한 이유도 그런 거예요. 베테랑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잔업이 없으면 월급이 적어진단 말이에요. 특히 중소기업은 월급이 잔업이 없으면 200도 안 돼요. 200 조금 넘거나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러면 여기 전문가 베테랑들 중에 결혼하신 분도 있잖아요. 근데 그분들은 잔업이 없으면 사실 생활이 안 돼요, 이게. 그나마 조소가 그래도 가정 꾸리고 생활하는 이유는 잔뜩이 있으니까 그걸 붙여가면서 노예짓 하면서 돈 받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받으니까 그 돈 가지고 생활하는 거지. 기본 근무만 해가지고 사실 답이 없어요. 이건 뭐 조소 근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. 현장에서 굴러보신 분들은.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잔업을 해야 돼요. 무조건 해야 됩니다. 근데 저 중에 결혼하신 분도 있을 텐데 잔업을 안 하고 기본 근무 해보니 돈이 안 돼. 그래서 나가신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그리고 회사 비전을 봤을 때 답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. 이렇게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은 불러주는 곳이 많아요. 개인적으로 가면 됩니다. 이분들은 사실 아쉬울 게 없습니다. 이분들은 오히려 이제 기술력 살려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인정받으면 돼. 아쉬운 건 이 대표님이 아쉬운 거죠. 관리자들. 아, 편집 조작. 근데 오히려 이게 이상하지 않나? 조수가 2.7점을 만든 게 이상하지 않나요? 하다못해 중견 대기업도 3점 미만 회사도 많거든요. 다프네리 보면 굉장히 평점이 가혹해요. 평점이 높은 회사가 없어. 웬만큼 대기업도 3점 이상 넘는 데가 잘 없습니다. 그렇지 않나요, 여러분? 왜 그러냐 하면, 이 자프네릭 같은 경우에도, 정강님 오세요? 웃긴 게 뭐냐 하면, 애초에 사람들이 제대로 주는 사람이 없어. 왜냐? 그 평점 매기는 사람 대다수가 그 회사를 퇴사한 사람이거든요. 다니는 사람이 매긴 게 아니라, 그만둔 사람이 매겨요. 그만둔 사람 그 회사에 좋은 감정이 있겠냐고. 원래도 좋은 감정이 없는데, 그럼 나쁜 감정으로 더 주겠죠, 악의적으로. 그래서 이 평점이 좀 오히려 더 박해요, 이게. 근데 조수가 2.1 때가 2.7 리가 없거든. 누가 봐도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. 대기업도 이렇게 점수 잘 받기 힘든데. 예, 2007이면 엄청 높습니다. 대기업도 2.5 미만 많습니다. 찾아보면. 그 보면 자플리닛이 여러분 3점만 넘으면 좋은 회사예요. 3점만 넘으면. 3점 넘는 회사도 별로 없어. 굉장히 박해요. 굉장히. 예. 애초에 그만둔 사람들이 그 점수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. 악감정이 있잖아요. 회사 나가면. 뭔가 안 좋았으니까 나가는 거 아니에요.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었다거나, 아니면 복지가 마음에 안 들었다거나, 일이 힘들었다거나, 돈이 뭔가 만족스럽지 않았다거나.
야, 정규전환과 직급 임명을 정생산관리자 마음대로. 넌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반장 안 시켜.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. 이게 반장 시키면 뭐 좋아지는 게 있습니까? 일을 안 한다, 그러니까 현장 일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월급이 좀 올라갑니까? 완장을 차면 뭔가 좀 이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토토마니아. 변태요. 이점이 생긴다고요? 아, 주임 정도. 아주머니들. 여기서 아주머니라면 대체로 몇 살을 얘기하는 거죠? 몇 살부터 아주머니? 보통 30대 분들은 아주머니는 안 그래요. 한 40대부터 아주머니를 부릅니다. 예, 요즘에는 그래도 옛날처럼 막 아줌마라 부를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. 요즘에 워낙에 좀 다 꾸미고 하시기 때문에 30대까지 그냥 처녀로 보입니다. 정말 진짜 삭지 않는 한은 진짜. 예. 보통 한 40대 정도 가야 될 거예요. 아주머니라 부를 정도면. 40후반요. 아, 본인보다 나이가 많잖아. 아니,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아줌마를 치근덕거린다고요? 진짜. 변태 많대, 진짜. 본인보다 그 누림볼 되는 사람한테 들이댄단 말이에요? 띠동갑 이상 차이 나지 않나? 진짜 변태네, 진짜. 진짜. 위아래 구분도 없이 그냥 여자라고 하면 다 사정을 못 쓰는 것 같네. 와, 진짜. 근데 이 나이 많은 아줌마이 또 어장관리 한다고? 진짜 골 때린다, 골 때려, 진짜. 야, 직장 안에서는 건든다고요? 이러면 이해가 되십니까? 이해가 되나요?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. 오히려 있잖아요. 이게 좀 죄송한 얘기인데, 오히려 나이가 아줌마가 많으면 오히려 젊은 남자를 건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젊은 남자를. 아주머니들이. 예. 좀 약간 이렇게 성적으로 좀 약간 좀 꽂히신 분들이 뭐 이렇게 성적 응답해서라는 경우도 있어요. 왜냐하면 제 방송에 그런 분 있었거든요. 20분만에서 한 30대 초반인데 좀 남자애가 좀 이렇게 또 키도 크고 좀 이렇게 느신하잖아요. 그러면 뭐 성적이 되다가 그거 여친 있냐 물어보면 여친 있다 물어보면 여친이랑 뭐 한 달에 얼마 뭐 이런 거 물어봐. 이러면서 아니면 그런 것도 예전에 그 썰도 있었는데 예전에 그런 것도 일하는데 아주머니가 어, 뭐 하체 운동 많이 하나 봐. 아니 하체 운동 하는 거 없는데 아니 맨날 볼 때마다 엉덩이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얘기까지 일은 안 하고 예. 반대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거 좀 특이하네요. 그분 좀 이상하네 이게. 아 스케줄 미룬다. 아니 근데 이 아주머니들 그럼 결혼하셨나? 보통 아주머니들 보면 뭐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결혼하신 분도 많을 텐데. 이 웃긴 게 그런 거 아주머니들이 젊은 남자 여자인데 이게 그 아줌마들이 많은 곳이 좀 심해. 그러니까 몇 명 없는 데는 둘 다 싱글이라고요. 몇 명 없는 데는 상관없는데 아줌마들이 많으면 식품공장 같은 데 좀 심해. 뭐냐면 이런 거야. 뭐 만약에 신입이 들어. 저 인간이 나이가 26살 그러면 아가씨가 들어. 그러면 너 나이 몇 살이냐? 저 올해 26냐? 아 그럼 남자 많이 후리고 다니겠네? 예? 아니 뭐 그렇다고. 야, 너 밖에 나가면 남자애들하고 또 많이 놀고 또 한참 그럴 나이 아니야?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. 너 저기 그 옆 라인에 쟤하고 또 그렇게 그런 사이라며 뭐 이런 식으로. 한참 좋을 때지 한창. 한창 이제 화장도 하고 뭐 체력도 있고 힘도 있고 좋을 나이지. 특히
아주머니들이 못 참는 게 있어요. 그 아주머니들 좀 그런 게 있어요. 뭐, 낙 같은 게 있는데 뭐냐면, 그게 남자 중에 좀 멀쩡하고 이렇게 좀 잘생기고 좀 훈남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여자하고 이렇게 말 섞는 거, 그러면 가만 안 놔둬요. 네, 가만 안 놔둡니다. 내가 그럴 줄 알았어. 나 그럴 줄 알았다니까. 어? 하여튼 이 나이 어린 애들은 가만 놔두면 안 돼, 이게. 봐봐, 지들끼리 다, 갈 때까지 가잖아, 봐봐. 아직 뭐 서로 따로 만난 적도 없는데, 이 말을 붙여요, 이게. 살을 붙여가지고. 이미 갈 때까지 간 사람처럼 만들어. 저희 아직 그런 사이도 아니고, 아직 뭐 대화도 안 주고받는데. 에이, 뭐 여기서는 안 보겠지. 또 몰래 만나겠지, 퇴근하고 나서. 어? 다 알고 있어, 다 알고 있어. 괜찮아. 얘기해봐. 뭐 이런 식으로. 이게 그런 거예요. 남자들이 많은 공장 말고, 남자, 여자하고 좀 비율이 비슷한 공장에서 좀 많이 있어요. 참, 이런 분들 만나보네. 토토. 이분 토토 했겠네, 오늘.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번에 아르헨티나하고, 크로아티아하고 토토 했겠네. 몇 대 몇에 걸었을까, 이분들. 이분들 많이 걸었겠네요. 이번에 그 4강전에 걸었겠네. 오늘 하죠. 오늘. 지금 하겠네, 곧 있으면. 하고 있지 않나? 4시쯤에 하겠네요. 한 달치 월급 갖다 부었겠네. 이게 뭐 단순 생산직이라서 뭐 꼬이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. 아무 사람들은 안 가지니까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뭐 학력이나 뭐 스펙 같은 걸로 이제 나이 같은 컷 시키면 이런 일이 없는데 나이 제한도 없고 학벌 제한도 없고 출신 제한도 없고 스펙 제한도 없고 그냥 막 뽑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. 물론 고학력자나 스펙이 좋은 이제 그런 조직에서도 뭐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성향을 보이는 분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구분 없이 신분의 어떤 그 자격이나 그런 거 없이 마구잡이 뽑는 데가 더 문제가 많아요. 뭐 대기업 가도 솔직히 뭐 단수 반복하는 공정도 많고 그렇습니다. 또 단수 반복하면 생산직으로 가면 뭐 대기업이 중요한도 마찬가지죠. 근데 아무래도 대기업 중요한 이제 큰 공장 같은 경우에 나이 제한도 있고 스펙 제한도 있고 아무나 안 받아주잖아 이게. 그래서 어느 정도 걸러진단 말이에요. 물론 그 안에 또 아이가 있긴 한데 조선은 그런 걸어내는 장치가 하나도 없잖아요. 그냥 누구 추천으로 들어오면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신불자도 있고 토토 중독자도 있고 변태도 있고 다 있잖아 이게. 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음, 잘 차단하셨습니다. 잘 차단했어요. 근데 모든 조소 공장이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. 이거 좀 특이하긴 하네요. 많이 특이하긴 하네. 특이한 멤버들이 많네요. 모든 사람이 다 이렇지는 않아요. 뭐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, 그리고 처자식 먹여 살려 공장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.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. 예, 잘 들었어요. 그리고 잘 차단했습니다. 부끄맘이. 앞으로 안 봤으면 좋겠네, 이 두 분. 예, 그 이야기 감사합니다. 자,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